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3세대 전차들을 대량으로 공여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제 이 전차뿐만 아니고 전투기까지 본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F-16, 미국의 F-16, 네덜란드의 F-16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토네이도 그거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갑자기 치고 나왔습니다. 프랑스 공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라지 2000이죠. 그 미라지 2000,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라팔까지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일반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인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는데요. 주말간에 토요일은 800명, 일요일은 65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습니다. 전차는 각각 7대와 8대가 격파가 되었고, 장갑차는 4대와 22대가 격파되었습니다. 차량은 26대와 10대가 격파가 되었고, 야포는 이틀간 8대와 7문이 격파가 되어서 비슷한 전과가 나왔습니다. 다른전 로켓 토요일 1문, 그리고 수호 25 공격기, 그리고 밀8 수송 헬기가 각각 한 대씩 러시아가 격추가 되었고요. 무인 항공기 6대가 격추됐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장갑 차량이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또 차량도 급증했습니다. 차량은 일반 트럭일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차량화 소총 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량일 수 있고요. 소형 전술 차량들이죠. 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전투용 차량들이 장갑차 포함해서 급증하게 되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좀 밀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밀리고 있고, 그리고 크레미나 또 스바토베, 이 루한스크주 북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기계화 부대,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들이 투입이 되어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가 스바토베, 크레미나 이 지역에 출몰하다 보니까 그들도 파괴된 전과가 많은데, 이런 다량의 전력을 투입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더 진격하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공수군이, 그리고 크레미나, 스바토베 지역에서는 기계화 부대가 투입이 되어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크레미나 전선입니다. 그 위에가 이제 스바토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 크레미나 상황은, 이 크레미나가 돌출부로 조금 나와 있고, 이 P66도로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밀어붙인, 그래서 스바토베까지 바싹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러시아군의 상황이 지금 통제권이 서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간에 러시아군이 굉장히 많은 기계화 부대를 여기다 투입해서 이렇게 P66 도로를 완전히 그냥 확보를 하고 서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제법 많이 밀어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크레미나가 이렇게 돌출부가 아니고 그냥 밋밋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크레미나만 삐죽이 나와 있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선을 맞추듯이 엄청나게 밀어붙였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폐해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는 내용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크레미나, 스바토베, 역시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우위에서 공격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바흐무트, 그리고 솔레다르죠. 바흐무트는 아직도 이러고 있지만, 바흐무트 북동쪽에서 이렇게 러시아군이 치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시가지 쪽으로 바싹 붙어서까지 공세가 들어갔고, 북쪽도 시가지 초입까지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솔레다르도 이렇게 기차길은 완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T0513 도로까지 지금 진격을 한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솔레다르 쪽 또 스바토베 크레미나 쪽 계속 러시아군이 공세를 펴서 우위에 있는 주말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피해는 크지만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는 적은데,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포격으로서 싸우고 있고,
러시아군은 자기네들의 병력 그리고 전차 장갑차를 직접 밀어냄으로써 몸으로써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군의 피해가 더 많다라는 거고요. 전선 상황을 보면 나토의 군사위 의장 네덜란드군 해군 중장이에요. 이 사람이 러시아와 직접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나토는 쫄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해군이에요. 중장. 이 사람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토 군사위 의장은 뭐 어떤 그 한 나라의 국가로 치면 합참 의장 격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의 일로바이스크 기차역에 하이마스를 공격을 했는데 저 위치가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도네츠크가 여기 있죠. 그리고 도네츠크 바로 배후에 있는 도시 기차역인데 여기에 러시아군의 보급열차가 왔는데 그 보급열차에다가 하이마스 7발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기차를 정확하게 한 량씩 하이마스 한 발씩 딱딱 떨어지게 때려서 완전히 그냥 기차를 박살내 버렸다라고 합니다. 보급을 딱 하역을 하기 위해서 정차를 한 이 보급열차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정확한 사격을 했다. 그래서 이 관련한 피해는 아직 이 오늘의 전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유엔은 러시아가 전시 아동 보호 의무를 기본조차 안 지킨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원조 부패 탐지국을 신설했다. 그래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이게 참 안타깝고 놀라운 상황인데 미국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물자 그리고 전쟁 비용, 무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죠. 그런데 이 미국이 지원해주는 또는 서방 세계가 지원해주는 이런 그 자산들이 비리로 새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첩보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월남처럼 이 베트남처럼 베트남이 미국이 막 밀어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냥 시장에 팔아버리고 아니면 베트콩에게 줘버리고 이런 상황 있었죠.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부패한 군인, 부패한 관리가 있어서 이 상황에서도 자기 배를 채우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지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알려드렸던 그 인민의 종, 그리고 여당이죠. 그 국회의원을 지금 3명을 제명했다라고 하고 집권 여당에서도 지금 숙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확산되면 야, 저런 자들한테 주면 안 돼.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 또 공화당 이런 데서는 저런 자들에게 이렇게 무기를 많이 밀어주는 건 미친 짓이야. 주지 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IAEA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의 자포리자 원전 직원을 출입 금지 조치했다. 그 원전 직원들 전부 다 야, 러시아 시민권 그 취득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출근하지 마. 자, 이렇게 해서 이 원전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전차 및 포탄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문만 해라. 우리는 빨리빨리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데 아니 뭐 전차 생산 라인은 그리스를 옮기고 포탄도 외주를 주고 하는 주제에 어떻게 비약적으로 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인지, 증산은 뭐 한 2025년쯤 해주겠다는 것인지, 우리 한국의 풍산이나 한화 이런 데다가 주문을 하면 바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포탄을 갖다 줄 텐데요. 자, 우크라이나가 바이락타르 TB2 드론 신규 물량, 그러니까 새로운 배치라고 해요. 신규 물량 최신 개량형이죠. 이거 대량으로 인수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뭐 굉장히 잘된 일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장거리 미사일 이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즉 에이테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MLRS 그리고 하이마스에 꽂아서 쓰는 300km까지 날아가는 전술 탄도미사일이죠. 이 에이테킴스를 준다 안 준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왜? 러시아 본토 때릴까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진전하고 있다라고 하고, 캐나다 정보국의 발표로는 러시아가 서방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국경도시 수미죠. 수미에 중화기 즉 152mm 야포탄 무려 88발을 집중 포격했다.
수미는 지금 뭐 러시아군이 다 물러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포격을 퍼부었다. 그것도 152mm로. 브라질이 레오파르트 1 전차를 한 40여 대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레오파르트 1 전차를 좀 개수해서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독일은 105mm 포탄이 없죠. 근데 브라질은 레오파르트 1을 쓰니까 105mm 포탄 있죠. 그래서 독일이 브라질에게 야, 니들 그 레오파르트 1용으로 105mm 전차포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좀 줘라 라고 하니까 브라질이 요즘 뭐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좌파 룰라가 집권을 하고 이제 부정선거 끝에 집권을 하고 뭐 이란을 하고 우호 행사를 하는 등 희한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 여기에 또 베네수엘라 이렇게가 아주 대표적인 좌파 불량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하고 지금 브라질이 갑자기 가까워지니까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그 자기네들 그 좌파 불량 국가 카테고리인데 자기네들이 흠모하는 룰라 같은 좌파가 흠모하는 이 국가를 때리기 위해서 전차포탄 좀 내라 이러니까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못 주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아무튼 좌파는 희한한 자들입니다. 일단 입에 달콤한 말은 무조건 하죠. 우리 다 줄게 다 줄게. 국민연금 다 틀어먹고 의료보험 다 틀어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자들이죠.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바그너 그룹에서만 4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에 이제는 러시아 정규군이 대규모로 투입돼 바그너 그룹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공수군 사령관이 교체된 직후 공수군 전력이 중심이 되어 대대적인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공세가 러시아군 수뇌부의 심각한 오판에 의한 것이며 공세 이후 러시아군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바그너 그룹을 중심으로 실시된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 파상 공세는 바그너 그룹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공세는 러시아 공수군 등 정규군이 수행하고 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워싱턴 DC 현지 시각 1월 28일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ISW는 바그너 그룹은 1월 12일경 솔레다르를 점령한 이후 큰 피해를 입고 돈좌되었지만 이 자리를 러시아 정규군이 빠르게 메우고 있다라며 1월 20일 솔레다르 전장에서는 러시아군 가운데에서도 극히 일부 공수군만 사용하는 최신형 BMD-4M 공수장갑차가 등장해 러시아군이 이곳에 공수군 전력을 밀어넣고 있다는 첩보가 사실임을 확인시켜줬다라고 밝혔습니다. ISW는 러시아는 바흐무트, 솔레다르 공세 주공으로 투입한 바그너 그룹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공세 지속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 주도권이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세 명령은 새로이 합동군 사령관에 임명된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ISW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이러한 공세 지속 결정이 헤르손과 자포리자, 스바토베 등 타 전선에 우크라이나군이 전력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러시아가 바흐무트, 솔레다르 지역에서 현재와 같은 공세를 유지할 경우 향후 전쟁 지속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SW는 미 중앙정보국, 영국 국방부 등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말 대규모 정규군 증편과 12개 기동사단 추가 창설을 선언한 러시아의 계획이 현실이 되려면 빨라야 2026년은 되어야 한다라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러시아가 무리한 공세를 계속할 경우 차후 제대로 된 대공세를 위해 필요한 기계화 부대 확보는 요원해질 것이며 실제로 전선 일대에서는 대공세를 위한 그 어떠한 기계화 부대 전력 집결이나 보강도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정보당국은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이 국가 수뇌부의 오판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는 키이우와 하르키우, 헤르손 전선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자기 과대평가 성향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오판이 지속적인 병력 소진으로 이어져 향후 전쟁에 대비한 병력과 자원이 끝없이 낭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병력과 장비 낭비가 계속될 경우 러시아는 올해 3월 이후 최소 300대 이상의 서방제 전차와 500대 이상의 장갑차로 구성될 우크라이나의 기갑 군단을 막아낼 전력을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봄 이후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아까 제가 전황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바톱에 이 지역에 기계화 부대를 밀어넣고, 그리고 바흐무트, 솔레다르 이 지역에 공수군을 밀어넣고, 그래서 여기 공수군만 사용하는 BMD-4 최신 장갑차죠. 100mm 저압 주포에 30mm 동축 기관총 장착되어 있는 BMP-3 같은 뭐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지금 출몰을 했어요. 이제 아주 주력의 공수군이 투입됐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한 방에 딱 모아서 한 방에 치고 나가서 어떤 그 전력의 집중, 화력의 집중,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왜냐, 바그너 그룹이 솔레다르를 점령했다 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이제 바그너 그룹들은 워낙 피해가 크니까 자기들은 뒤로 빠져서 재편에 들어갔죠. 그 길을 게라시모프가 마침 그 시기에 총참모장 이제 합동군 사령관이 되어서 전선 지휘하러 들어갔죠. 그래서 바그너는 이런 실적을 내는데 자기도 실적을 안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딱 치고 들어가야 될 전력을 이렇게 계속 축차 투입하는 거예요. 계속 갈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한 번에 치고 나갈 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병력은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돌격시켜서 이렇게 갈려나가고, 전력도 저렇게 축차 소모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건 자기네들이 실적 싸움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금까지 약속된 전차만 321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21대의 3세대 전차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장갑차 500대 이상 약속이 되었죠. 그러면은 300대만 하더라도 기갑 4단급의 전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의 군사고문단이 우크라이나에게 여단급 자꾸 고집하지 말고, 이렇게 큰 전선이기 때문에, 큰 전장이기 때문에 4단급 편제를 한번 고려해봐라 라고 조언을 했대요. 그래서 기갑 4단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전력대죠. 이 전차 대대 10개 대대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기갑 4단 딱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한 500대 장갑차 들어오니까, 보병 전투차, 장갑차 들어오니까, 그거 이제 기계화 보병 부대 딱딱 만들어서 기갑 군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러시아는 저렇게 축차 투입하면서 갈려나가면서, 지금 이 정보 분석을 해보니까 어딘가에 뭐 대규모 기계화 부대, 기갑 부대들이 집결하는 장비 현황 안 보인다, 없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없다, 내일이 없는, 오직 오늘만 있는, 오늘 내가 프리고진보다 못하지 않아 라는 말만 하기 위해서 오늘만 있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미국, 영국은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투기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전차 공여에 이어 이번에는 전투기 공여 작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공여를 공식화한 가운데,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F-16 전투기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전투기 공여는 동맹국 보유 기체의 우크라이나 공여는 물론 미군 퇴역 기체의 직접 공여도 포함될 것이라고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현지 시각 1월 28일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3명을 인용해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이우에 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군에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공여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동맹국의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몇 주 안에 승인이 나올 것이다 라며, 해당 물량 외에도 미군이 보유한 F-16 전투기를 직접 공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공여가 유력한 물량은 네덜란드 공군이 퇴역을 준비 중인 F-16AM, BM 40여 대인데요. 이미 네덜란드 정부가 공여 의사를 밝혔고,
미국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서 현재는 구체적인 공여 물량과 시기, 운용 요원 교육과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공군 공여분 외에도 미 공군 퇴役기체 공여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사안의 다급함을 고려해 치장물자를 복원해 공여하는 대신 주방위군에서 퇴役하는 F-16CD 기체를 추려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네덜란드가 F-16 공여를 추진하자 프랑스도 자국산 전투기 공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안건을 우크라이나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 대변인 유리 이그낫 대령은 지난주 프랑스와 전투기 공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프랑스제 항공기는 익숙하지 않은 항공기여서 조종사 및 운용 요원 교육, 후속 군수 지원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의회 국방위원회는 현지 시각 1월 28일 토마스 가질로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프랑스 정부가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제공하려는 전투기 목록에는 최첨단 전투기 라팔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는 1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와 전투기 공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프랑스는 지난해 연말까지 퇴역한 미라지 2000C 전투기 11대, 미라지 2000B 7대 등 18대의 미라지 2000 계열 전투기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공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라팔, F3R 또는 F4 기체를 신규 구매하는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가 무상 공여를 추진 중인 미라지 2000C 전투기는 1990년대 후반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탐지거리 140km인 RDY 펄스 도플러 레이더와 프랑스판 암람으로 불리는 사거리 80km의 미카 공대공 미사일, 다양한 유형의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해당 기체를 확보할 경우 F-16과 함께 멀티롤 전투기로 전장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라팔 공여 협상인데요. 최근 러시아가 자랑하는 수호이 57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라팔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라팔이 우크라이나군에 공급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 제공권은 물론 모스크바 공습도 우려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 이번 라팔 제공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 F-16하고 같이 비행 중인 프랑스 라팔. 이집트가 준다는 거 아니고 하여튼 F-16 라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미 주방위공군의 블락 30, 블락 40 이 F-16도 퇴역을 해서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 주는 이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이제 공군은 자기네들 전력 아끼니까 주저주저 하는데 대통령은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 미 공군도 주방위 공군 물량을 빼서 주는 거, F-16을 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프랑스 의회 국방위원장인데 우리 미라지 2000 준다. 그리고 라팔도 지금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군사 전문가 오신트 소식통들은 야,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데 그 라팔을 공짜로 주겠냐? 그건 아닐 거야. 그래서 여기 이 국방위원장은 라팔 준다고 했는데 라팔은 돈 받고 팔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것이고, 이 사람은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라지 2000 이렇게 지금 사이드와인더 장착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미카라고 하는 80km 날아가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등 F-16의 블락 30, 40 이 정도 수준하고는 필적한다라고 평가받는 전투기가 바로 미라지 2000이죠. 이제 이게 18대는 확정. 그리고 라팔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에다가 이 미티어 200km 날아가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지상 폭격, 엄청나게 또 스칼프, 스톰 섀도우죠.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텔스 순항 미사일 이런 거 날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어쩌나요? 이제 이 공군력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공군력을 가지게 되게 되어갑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